우리 증시 상황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국내 증시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좀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글로벌 증시에서는 좀 지표도 없고 이벤트도 없고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 증시를 저는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일단 미국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뭐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고 센티먼트 상당히 좀 좋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실적, 분기별 실적 증가율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우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실적은 우상향 곡선을 저희는 이제 뭐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치면 요 실적 대비해서 이제 주가 수준 자체가 지금 이제 21배를 거의 근접하는 최고 수준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악재에 좀 민감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올라가고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이런 어떤 악재가 조금 더 많이 돋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런 기존의 어떤 틀 가장 그 골조 이런 것들은 변함은 없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주말에 무디스 신용 강등 소식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어제장 증시 말고 그제장 증시에 좀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건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 증시가 6일 연속해서 상승하다가 숨고르기 한 이유 어떻게 해석을 좀 하실까요? 예,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자체가 그냥 관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지표는 뭐 주식도 중요하지만 미국 채권 금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기준금리가 인하가 좀 미뤄진다라는 그런 이슈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그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뭐 아니면 돕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것들로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좀 높을 때는 안전자산 선호로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적인 것은 미국 국채 금리인데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 근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어떤 실익을 챙기지만 단기적인 어떤 그 센티먼트는 조금 이제 내어주는 그런 형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국이 과연 이 신용 등급 강등과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통과될 수 있는지 약간 좀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펀더멘탈 외적인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잘 풀어나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조금 이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의 어떤 핵심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를 증시 하나만으로 볼 수 없고 정치적인 이제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정과 또 장기 국채 수익률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또 트럼프 감세안 같은 경우에 이 미국 하원의 예산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사실상 이 본회의까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난항이 예상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원 의원들 안에서도 사실 이제 강경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거의 이제 3조 달러, 5조 달러, 3조에서 5조 달러의 어떤 10년간의 미국의 그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이 반대파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기사로 저희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원이죠. 상원은 전원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원 통과가 될 수가 있을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트럼프의 어떤 트럼프의 어떤 의사 결정은 약간 좀 이제 겁을 주면서 이쪽으로 이제 가게끔 하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제 코멘트로 투자자들이 약간 조금 이제 소위 얘기해서
좀 이제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안감을 좀 야기를 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국의 우상향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감세를 하게 되면 또 펀더멘털이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세를 지금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펀더멘털에는 영향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센티먼트는 부정적인 요인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네, 앞서서도 이제 제가 방송을 할 때 이 클리브랜드 연준은행 총재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세 불확실성을 9월까지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좀 9월이 과연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연준 위원들 발언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실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것들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도 그렇고 예산안에 대한 어떤 우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움직임 자체가 금리를 계속 좀 끌어올리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리라는 것은 지금 이제 시장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금리가 조금 떨어져야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으로서 상당히 좀 강하게 임팩트를 좀 상승 임팩트를 좀 보일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선 인플레이션 후 이제 침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준 위원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일단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 일단 이것을 확인을 하고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를 9월 달까지 미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미뤄진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 또 시장은 또 충격이 또 국채금리 또 한 단계 올라갈 것이고 이제 주시장은 조금 이제 한 단계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채금리고 연준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금리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잘 단기적으로 좀 캐치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 인플레이션 아무래도 연준 위원분들은 이 부분을 절대 이제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두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9월로 미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술주가 간밤에는 조정세가 나타났거든요. 이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관망 심리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좀 그럴 텐데 그 영향권 안에서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계실까요?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주 안에서도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이 상당히 좋았다가 조금 완화되는, 그러니까 이익 하향 조정은 절대 아니고요. 네. 이익 상향 조정의 폭이 이쪽에 사람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이 있죠. 이 가속도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실적도 그렇고 이번 실적도 그렇고 이 실적 그 기존의 어떤 가속도는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실망감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술주 안에서 가장 이제 비중이 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좀 강하고 최근에 상당히 좀 성장 가도가 좀 가팔랐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약간 단기적인 어떤 실망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이 추세가 이제 꺾였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이 모멘텀이 가속도가 엑셀레이터를 조금 이제 많이 밟다가 조금 이제 느슨하게끔 하는 그런 환경적인 어떤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술주 안에서 이제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존의 어떤 이 모멘텀이 좀 오히려 좀 확대가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될 수가 있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뒤에 이제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은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때 실적 시즌 전후에 어떤 이제 기술주의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 이제 어떻게 보면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그런 이슈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벽하게 뭐 무너진다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균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그 위원님 보시기에 실적이 아쉬운 걸까요? 아니면 시장의 기대감이 좀 큰 걸까요? 기대감이 너무 큰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OP 마진이 90%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게 이제 100%가 될 수는 없고 네. 모든 매출을 모두 다 순이익으로 이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이제 속도가 계속 우상향만 그릴 수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일부 좀 떨어질 수는 네.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동하고도 AI 관련한 어떤 이제 협약도 많이 네. 맺었잖아요. 그러면서 중동에서 AI 수요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동남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미 중국은 많이 했고 뭐 유럽도 상당히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AI 뭐 팩토리라든지 어떤 이제 뭐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다. 이것은 저는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 10년 이상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단기적인 어떤 부담감은 약간 좀 물론 이제 이 엔비디아를 완전히 이제 뭐 $10, $100부터 보유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이렇게 많이 급등했던 상황에서는 일부 이제 차익 실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이제 추세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상 우리는 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좀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컴퓨텍스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연설에 좀 많은 분들의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조금 인상적이다라고 부분이 그 AI의 AI를 인프라 산업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대 AI 슈퍼컴 기지를 구축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AI 인프라 확대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 주도 조금 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정말 더 많은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혹시? 그것 때문에 최근에 네. 국내 반도체주들이 많이 오른 것 네네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반도체 쪽은 이제 AI의 완전품을 갖다가 이제 판매한다기보다는 AI의 이제 핵심 칩이라고 그쵸, 보는 전체. 네. HBM을 이제 공급하는 이런 중간재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사이클이 올라갈 때 수혜를 보고 네. 그 사이클이 완화될 때는 조금 이제 수요가 완화되고 아무래도 이런 완제품을 판매하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OP 마진이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뭐 이제 젠슨왕이라든지 IT 기술주들이 미국 기술주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늘릴 때 수혜를 보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은 일단 한국의 반도체의 어떤 실적 추정치 상향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뭐 하이닉스는 너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미국의 어떤 이제 기술주의 실적 흐름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실적도 그렇고 2분기, 3분기의 실적 추정치가 그러니까 이 그로스로 보면 분기별 실적 그로스가 거의 이제 플랫하게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보통 이제 20%, 30%, 40% 이렇게 이 그로스가 쫙 올라간다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그렇지가 않은 모습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 젠슨왕의 이제 AI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대규모 어떤 그 슈퍼컴 기지 구축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수요에도 상당히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에 관련한 어떤 수요를 맞춰서 엔비디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좋고 삼성전자 좋다라고 하면 한국 지수가 상당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하이닉스는 너무 이쪽으로 너무 이제 거의 잘하고 있고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잘 반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적인 기대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시장 분석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부디 좋은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이경수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